네, 양파. 자, 까도 계속 나오는 선거관리위원회 선관위의 채용 비리 의혹입니다. 자, 임재 변호사님. 네. 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어제도 저희가 계속 얘기 나눈 바 있는데 자, 오늘도 보면은 조직적으로 증거인멸에 나섰다. 이런 정황이 포착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지금 양파 같은 상황이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까면 깔수록 뭔가 새로운 것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채용 비리 사실 많은 청소년들, 젊은 사람들의 어떤 사기를 꺾어버리는 충격적인 사건이었잖아요. 근데 이걸 조사받는 과정에서도 문제점이 계속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채용 비리에 한해서 어떤 조사가 이루어졌는데 그 조사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려면 사실 자료 제출이 필수적이거든요. 예. 기본적으로 자료를 제출받아서 그에 대해서 분석하고 문제점이 있었다면은 뭐 추가적으로 사람을 부르고 해야 되는데 이 감사 과정에서 선관위의 조직적인 방해와 지연이 있었던 것으로 보도에 따르면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필수적인 인적 사항을 요구하자 선관위에서는 이 인적 사항 부분을 까맣게 칠해놓은 이제 마스킹 처리를 한 채로 그 복사본을 서류로 제출했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무단으로 반출한 업무용 휴대전화와 노트북을 회수를 했는데 이 자료가 이미 모두 삭제되어 있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그럼 뭐 특혜 채용 요력이 담긴 문서 파일을 이미 변조하거나 감사가 임박해 관련 문서가 아예 파쇄되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허위 자료 제출, 뭐 자체 점검 자료 파기, 말 맞추기 등의 증거 인멸 사례가 지금 지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강전혜 부위원장님. 아까 네. 저희 대기실에서 잠깐 얘기 나눴는데 정말 할 말이 많으시다고 들었는데 자, 어떻게 선관위에서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그렇습니다. 지금 선관위 같은 경우 우리가 대한민국 헌법에서 만든 기관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법 위에 있는 거냐라고 하면은 적어도 법률 위에 있다라고는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선관위에 대해서 어떤 조사 권한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헌법을 개헌을 하지 않는 이상은 법률에서 이런 것들을 만든다고 해도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이게 효력이 미치는가 굉장히 좀 의문이 있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렇다라면은 선관위를 헌법기관으로 만든 우리 입법자들의 결단은 무엇인가? 우리 국민들의 의견은 무엇인가? 결국에는 선거에 있어서의 중립성, 정치적인 중립성 이런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헌법기관으로서 선관위원회를 만들고 위원장이라든지 위원들에 대한 어떤 신분 보장을 해주고 이런 조항들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러한 본인들의 신분을 보장해주는 이러한 조항들을 자식들에게 거의 뭐 세습을 시키는 형태로 자리를 나눠준다든지 이렇게 내부에서 문제가 있을 때 외부적으로 알려지지 않도록 쉬쉬한다든지 그리고 자료 제출 요구가 있을 때 본인들이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자료 제출 같은 거 못하겠다, 감사원 감사 못 받겠다 이러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타깝지만 지금 말씀 계속 드리는 것처럼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이게 법적으로 어떻게 처리를 하기가 굉장히 난감한 지금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은 여기에 대해서는 결국에는 우리 국민들께서 의견을 주실 수밖에 없다. 이 채용 비리에 대한 자료들을 결국에는 감사위 계속 자료를 달라고 했지만 주지 않았는데도 선관위에서 마지막에 주게 된 것은 여론이 악화됐었기 때문이거든요. 결국에는 법적인 책임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우리 국민들께서 여기에 대해 정말 회초리 들어주셔야 되는 시점이 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일단은 검찰의 어떤 수사를 했으니 뭐 사실은 나중에 좀 밝혀지겠지만 일단 감사 결과가 이렇다는 거 말씀드리고 일단 소영주 예. 소장님 이거 하나 제가 적어왔는데 네. 자, 승진 자료 달라고 하니까 점수 산정이 잘못돼서 애초에 승진 대상이 될 수 없는 사람이 승진한 사례가 나왔고 자 여기에 대한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또 배짱 부리고 결국 들통이 나고 자 아까 법 위에 있는 건지 이런 말씀하셨는데 법이 안 무서운 걸까요? 그러니까 그동안 그만큼 이 법의 사각지대에 있었다는 것이죠. 관리가 안 됐다. 그 내부에서도 선거관리위원회 내부 각각 내부에서도 말하자면 감찰 기능 자체가 제대로 작동했느냐. 저는 이제 선관위 전체 조직에 대한 개편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저런 식으로 뭐 자료에 대한 위조, 그다음에 불성실한 제출, 은닉 같은 경우는요. 이거는 법적으로 강력하게 제재해야 됩니다. 이거는 뭐 2배, 3배 가중해서 저는 본보기로라도 이번에는 보여줘야 되고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중앙선관위가 감시 대상이 되는 부분은 국회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국회가 국정감사의 중앙선관위를 유일하게 국정감사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이 지적하는데 시간도 짧고 말씀한 대로 국회가 자료 요구를 하면 저런 식입니다. 어떤 자료들을 가리고 하거나 그다음에 개인정보보호법에 또 이유를 대서 여러 가지로 피해가거든요.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선관위원회법이 있어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지금 보면은 선관위원장도 그렇고 각 지역 선관위 다 비상근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상근으로 다 바꿔야 돼요. 그래야 책임 있게 관리가 되는 것이고 비상근이니까 그냥 직만 가지고 있고 심지어 또 수당도 수억 원씩 수천만 원씩 가져갑니다. 이게 너무 방만하게 운영됐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선관위 어떤 뭐 가족 회사가 된 거 아니야 이런 비판을 넘어서서 이번에는 아예 그냥 환골탈태를 시킨다는 그 심정으로 중앙선관위를 바꿔야 된다. 이거는 이제 자녀 채용 특혜가 있다고 해서 중앙선관위가 어떤 선거를 관리함에 있어서의 문제와는 별개의 문제 같아요. 이거는 조직의 부패, 네. 관리가 안 된 부분이고 선관위가 선거의 관리에 있어서는 이거는 별건으로 봐야 된다. 라는 차원에서는 이번 기회에 또 국감이 있습니다. 22대에 들어오고요. 지금 또 감사원 부분에 있어서 다 이제 개선 방안들이 나오겠지만 이번에 22대 국회 때 중앙선관위 다 뜯어 고치자. 네. 저는 그런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네. 말씀 중에 이제 선거관리위원들이 법령 근거도 없이 매달 수당 200만 원을 받아온 사실 적발됐다 이런 얘기까지 한번 해주신 것 같은데 강진애 부위원장님 네. 일단은 이 채용 비리라고 하면은 청년들 네. 허탈감 들 테고 그렇죠. 그걸 바라본 부모들 그걸 준비해왔던 청년들을 바라봤던 부모들 굉장히 허탈감 들 것 같은데 자 이런 조직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정말 처음 봅니다. 그리고 이게 헌법기관이 이런 형태로 운영이 되었다는 게 정말 국민 한 사람으로서 너무 참담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역에 있어의 선관위는 선관위원장이 그 지역의 지방법원 법원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아까 이제 비상임이다 말씀을 해주셨던 것인데요. 실질적으로 관리 감독을 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법원장이기 때문에 본인의 그 법원을 관리하는 것도 뭐 간단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요. 예.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이것은 손을 봐야 된다. 그리고 지금 채용 비리 그리고 수당의 문제 우리는 지금까지 알려진 것은 이거 두 가지 정도인데 실질적으로 제대로 감사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더 들여다봤을 때는 다른 문제들도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국회에서의 여기에 대해 국정조사라든지 국정감사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검찰에서 여기에 대해 수사를 통해서 들여보는 부분들 왜냐하면 채용비리라는 것은 형법상으로 업무방해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부분에 있어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인데요. 거기에서 지금 자료를 계속적으로 파쇄를 하고 뭐 은폐하고 이런 것들이 드러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뭐 포렌식이라는 부분들도 있고 어떠한 사람들을 실제로 사람들을 소환을 해서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드러나는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이런 것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선관위에서 내부에서 좀 이렇게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공익제보자 같은 사람들이 좀 나와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네. 자 여야가 뭐 특검 당연히 중요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국민이 분노하는 지점에 대해서는 분명히 다뤄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됩니다.